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잠시 후 이재명이 단식 카드를 꺼내든 배경과 발언 전문에서 나오는 얼토당토 않는 개소리를 신랄하게 비판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 오늘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은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는 깜짝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 아무도 예측 못한 단식 카드였지만 잔꾀에 능한 이재명이라는 점에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무기한 단식 투쟁 소식을 알리면서 이재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수식어를 달았지만 마지막 수단이 아닌 마지막 발악이지요. 지금부터 이재명이 단식 카드를 꺼내든 정치적 배경을 분석해보고 이재명 발언의 전문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재명의 발언 전문을 보면 실소를 금치 못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이재명은 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해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라고 시작하는 발언 전문을 보면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태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말합니다. 뒤이어 이재명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오직 국민, 오직 민생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다스리고 국민을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주권자의 대리인 충직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정권은 국민과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은 이게 나라냐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와 관련한 얘기가 곧바로 나오는데요. 이재명의 발언을 계속 보시는 게 좀 역겹고 짜증나시겠지만 좀 더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은 이게 나라냐 국민들이 묻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지켜야 할 정권이 안전을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이라 매도하며 겁박하고 국민과 싸우겠다고 선전포고합니다. 2023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해야 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 치며 공범이 되었습니다. 어민, 횟집, 수산 종사자들의 생업이 위협받고 국민 먹거리 안전이 우려되는데 대통령은 1+1을 100이라 하는 선동 세력이라며 국민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 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재명은 말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이재명이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한 이유가 한 가지가 드러나는데요. 아시다시피 또 여러분께서도 피부로 직접 느끼고 계시다시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 처리수가 바다로 방류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2008년 광우병 사태 때와는 달리 매우 차분한 모습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수행평가 지지율을 보더라도 소폭이긴 하지만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자, 과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까지 폭락한 것과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지지율에 타격을 받은 것과는 반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이후 첫 주말인 지난 26일에서 27일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주요 어시장에는 손님들이 평소처럼 몰렸고 상인들의 매출도 이전과 비슷했거나 소폭 늘어난 것으로 전해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이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해 의원 몇 명이 단식을 했다던가 민주당 소속 의원 몇 명이 일본에 건너가 반대 집회를 참석했다던가 국회 앞에서 개딸들과 함께 민주당이 촛불 집회를 열었다던가 하는 것들이 별로 여론의 반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어제 오늘은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해 민주당이 출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들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즉, 이 후쿠시마 이슈를 매개로 이것을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민주당의 계산이 크게 빗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민주당이 후쿠시마 이슈와 관련해 출구 전략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마지막 발악으로 이재명이 단식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이라도 노려보겠다. 이러한 심산이 깔려 있는 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대목에서 이재명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이념전쟁으로 국민 갈라치기를 시작하고 있다면서 독립전쟁 영웅 홍범도 장군을 공산당으로 매도하고 흉상철거를 공언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지금 한창 이 홍범도와 정율성과 관련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국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것이야말로 비정상화의 정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율성과 관련한 논쟁은 너무 어이가 없고 얼토당토 않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보고요. 홍범도와 관련해서도 이념과 역사의 관점이 아닌 어떤 상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육군사관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토대로 사관생도를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군초임 지휘관을 훈련하고 양성하는 군사교육기관이 바로 육군사관학교인데요. 각 교육기관은 저마다의 교육 철학과 이념 그리고 그 학교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물며 육사는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지휘관을 양성하는 특수한 곳인데 그 교육 이념과 교육 철학을 존중해줘야 하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때문에 홍범도 흉상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고 있는 것이겠지요. 홍범도 장군은 항일 무력 투쟁에 빛나는 영웅은 맞으나 소련 공산당에 가입해 활동한 것 또한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옮긴다고 해서 항일 무장 투쟁의 영웅이 폄하되거나 가치가 평가절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범도의 흉상이 유관순 열사 등 민족의 영웅들이 모셔있는 천안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것은 육군사관학교라는 장소보다 국민들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반길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일을 가지고 홍범도 장군 항일 무장투쟁 역사가 마치 지워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야단 법석을 떨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인 것이고 이재명인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재명은 그 다음에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경제 위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건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정부나 집권 여당을 공격할 때 주로 쓰는 단골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언컨대 이재명이 지적한 경제 문제의 주범은 다름 아닌 문재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숫자를 하나하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보시고 계신 게 역대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얼마나 늘었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요. 이건 연도별 예산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건 문재인 정부 시절 적자 부채 발행 현황입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다음으로 이재명이 언급한 게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인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이재명은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조차 않는 무능하고 뻔뻔한 정부로 인해 국민은 무정부 상태를 각자 도생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고요. 또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직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겠다며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다고 밝힌 이재명은 윤석열 정권에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대통령은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꿔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전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이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명의 오늘 발언을 좀 자세히 들여다봤는데요. 얼마 전 다른 방송에서도 언급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단식투쟁, 특히 정치인의 단식투쟁은 그 명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단식을 하는 주체가 단식을 할 시점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선 이재명이 단식 명분의 허구성에 대해선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고, 둘째, 이재명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식 결정은
그야말로 코미디 중에 코미디입니다. 이재명이 지금 처한 상황을 보면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정치적 공방이 서서히 거치면서 이제 진실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양에서 진실의 순간이란 말은 투사가 지친 소를 상대로 마지막에 칼을 정수리에 꽂는 순간을 가리키는데요. 지금 이재명이 처한 상황이 딱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계시다시피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대장동 사건 등을 비롯해 지난 2년여간 검찰의 수사가 충분히 진행됐고 또 일부는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월 달엔 이재명의 구속 여부도 결정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재명은 진실의 순간에 최후의 칼을 맞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지친 소가 정수리에 칼을 맞기 싫어서 나 밥 안 먹을래 라고 땡깡을 부리면서 들어 누우려 한다, 이런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다고 해서 이재명이라는 소가 진실의 순간을 피하고 정수리로 향하는 칼을 피해갈 수 있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지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법치는 나라의 근간입니다. 정치라는 것 또한 이 법치라는 것의 기초에 성립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꼼수를 정치라고 부르는 희한한 풍토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심엔 이재명과 그 세력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어제 김남국이라는 희대 꼼수 정치인의 제명이 부결되는 장면을 분명히 목도하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말끔히 걷어내야 정치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단죄만이 우리나라가 법치국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길이라고 보고요. 그간 여러 정치인들의 단식 투쟁이 있었지만 오늘날 이재명의 단식은 역사상 최악의 꼼수 단식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